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낮 기온이 10도 이상이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뚝 떨어져서 너무나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어깨를 좀 움츠러들고 있으면은 그 다음날 또 어깨가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일하다 보면 막 찌찌찌찌하고. 맞습니다. 실제로요, 겨울에 목, 어깨, 허리 이렇게 통증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날씨와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닌가, 오십견도 날씨와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겨울철에 어깨 건강을 어떻게 또 잘 유지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사실 그 어깨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또 오십견이 아닐까 네, 싶은데 맞습니다. 우리 중년 이상의 어르신들, 주부님들 오십견 말씀 많이 하시고요. 네. 대체 어떤 질환입니까? 네, 오십견이라고 하면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은 50대에 나타나는 어깨 통증을 전부 다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오십견의 정확한 명칭은 의학 용어로 유착성의 견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 말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견관절, 어깨관절 쪽에 염증성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유착성으로 나타난다. 어깨를 돌리지 못하는, 어깨가 굳어가는 그런 질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퇴행이 진행이 되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중년의 여성분들 그리고 갑상선이나 당뇨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깨가 아프다. 이 지금 관절염이네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 이 어깨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가 팔 쪽에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이쪽은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날개뼈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어깨 쪽에 있는 어깨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어깨 관절은 이렇게 어깨뼈와 그다음에 상완골이 서로 떠 있는 상태로 관절로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까지 총 4개의 주요한 근육들이 이 관절들을 싸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깨는 내 관절들이 대단히 불안정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관절이 뭔가 복잡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장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십견이나 다른 어깨 질환들이 나타나기도 훨씬 더 쉬운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맨날 이렇게 어깨를 쓰면서도 이렇게 어렵게 생긴 구조인지는 처음 알았는데요. 진짜 하루도 안 쓸 수가 없는 게 어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할수록 탈도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오십견의 증상들은 아직까지 교과서적으로는 원인 불명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환자분들을 우리가 임상에서 또는 병원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은 내가 어깨를 평소 때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나쁜 자세를 가진 상태에서 조그마한 미세 손상들이 반복되는 이런 퇴행화된 구조물들이 서로 합쳐져서 나타난다는 게 오십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나 또 자세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깨에 질환이 있을 때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나요? 네, 역시 오십견이라는 것들은 어깨의 관절염이기 때문에 통증들을 유발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하게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네. 평소 때 내가 평소 때보다 내가 팔이 조금 올라가는 게 좀 뻑뻑하다라는 느낌들, 아니면 팔의 뒤쪽으로 안 그러면 뒤쪽으로 올릴 때 이런 동작들을 할 때 내가 평소 때보다 팔이 조금 덜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관절이 굽고 그다음에 팔이 등 뒤로 올라가지 않는 백 스크래치 테스트라고 하는데 임상에서도 이런 그 검사들을 해봤을 때 양성으로 나타나면 강력하게 오십견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때 증상들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 활동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오십견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보통 통증이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고 아이고. 컨디션이 저하되게 되니까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지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을 겪기 때문에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라고 그렇겠네요. 보시면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50견의 통증과 다른 어깨 질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어깨 쪽의 통증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50견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회전근개라는 손상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통증들을 한번 보면 50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증이 나타나면서 어깨가 굳어가는 질환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회전근개에 대한 부분들은 어깨를 잡아주는 아까 어깨가 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깨가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어깨 관절을 잡아주는 네 가지의 중요한 근육과 힘줄을 우리가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전근개 쪽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통증의 양상은 상당히 비슷하게 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어깨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쪽에 하얀색 부분들이 뼈고요. 그다음에 이 살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라는 근육과 그리고 힘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회전근개 손상 쪽은 50견의 환자분들보다 약간 더 젊은 쪽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손상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손상된 과거력이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어깨를 삐끗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통증의 양상은 비슷하겠지만 치료 방법과 그다음에 그 원인들이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어깨 통증이라는 게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깨가 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젊으신데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수능 보는 날 굉장히 많이 추웠잖아요. 네. 네, 제가 그날 밖에서 좀 덜덜 떨면서 몸이 많이 움츠러들었거든요. 제가 평소에도 컴퓨터로 일을 해서 어깨가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날 이후로 팔도 잘 안 올라가고 목도 잘 안 돌아가고 힘들더라고요. 네. 벌써 50견이 온 걸까요? 지금 50까지 가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나이는 그렇게 50까지 가시는 나이가 아니신 네, 거죠? 목소리가 애때게 들립니다. 네, 이게 젊으신데도 이제 미리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50대에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깨 퇴행화된 질환이라는 것들은 우리의 나이에 의한 퇴행보다는 내가 어깨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의 퇴행이 더 큰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40대인데도 50견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60대, 70대가 됐는데 어깨 쪽의 통증이 50견의 소견은 또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50대 정도의 50견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 명칭들이 지은 거지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50대에 그 증상들이 꼭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방금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적인 증상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죠. 지난주 우리 목요일 수능 날에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정말 추웠습니다. 네. 그리고 밖에서 아마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추위에 노출될 때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날씨가 좀 많이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에 우리 50견의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발병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랑 그리고 근육 그리고 힘줄, 인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굳어 있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고무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날씨가 따뜻할 때는 고무줄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탄성도 잘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고무줄이 날씨가 되게 추운 상태, 냉장고에 한번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뻑뻑한 상태가 되고 얘를 딱 잡아 당겼을 때 갈라지기가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결국 50견의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증상들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우리가 50견이라고
확진을 내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고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아까 제가 회전근개의 손상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50견과 회전근개의 특징적인 증상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50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팔을 들어 올릴 때 팔이 잘 안 올라갈 겁니다. 아까 전화를 주신 분도 우리가 그날부터 팔이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통증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건지 아니면 50견의 관절의 경화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건지 이 부분들을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올리는 것들이 아니라 옆에 다른 분들이 한 분이 팔을 잡고 천천히 올려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힘을 주지 않고 팔이 올라가는데도 그때도 어깨가 다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때는 50견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회전근개의 손상은 관절낭에 굳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 팔이 내가 힘을 뺀 상태에서 쭉 올리게 되면 어깨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회전근개 쪽의 손상인지 50견인지 먼저 집에서 한번 감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네. 그 어깨 통증이 있기 때문에 생활도 좀 불편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래서 그날은 찜질도 좀 하고 그랬는데 네.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추워지니까 다시 아프더라고요. 이 겨울철에 어깨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따뜻한 찜질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찜질팩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찜질팩이 되게 귀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환자분들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또는 자기 직전에 한번 평균적으로 한 5분 정도 그 따뜻한 샤워기를 틀어놓고 아픈 어깨 쪽에 약간 더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네. 이제 물로 찜질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50견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옷차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깨 쪽의 보온과 그다음에 바람이 통하지 못하도록 목도리나 아니면 뭐 모자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50견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죠? 네. 네. 아유, 저희도 같이 함께 노력을 네. 해야겠어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증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증상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네.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요. 어떻게 하면 또 어깨가 안 아플 수 있을까거든요. 네. 염증을 바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50견은 통증 질환이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 염증의 완화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때 한방에서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리고 관절의 부종을 줄여줄 수 있는 한약들을 먼저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관절 내에 있는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한의원에 가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게 그 침 맞는 거잖아요. 네.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네, 침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50견이라면 결국 우리가 통증도 통증이지만 안쪽에 관절이 굳어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굳어버린 부분들을 풀어줘야 혈액순환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동작침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침을 맞은 상태에서 어깨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동작침이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침이라고 하면 왠지 조금 무서워서 근데 침 효과가 또 있잖아요. 네. 혹시 침 맞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왜 추나요법 네. 이런 추나요법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결국 50견이라는 것들이 내 어깨 관절이 부적절한 상태로 삐뚤어진 상태에서 뭔가 손상받아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내 자세의 불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세의 대부분의 불량은 어깨가 이렇게 굽어 있는 부분들, 등이 굽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목이 일자화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고, 이때 추나요법을 통해서 관절의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깨 관절에 걸리는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치료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 추나요법도 있고 침도 있고 한의학적인 치료가 근데 수술처럼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완치가 가능한 겁니까? 네, 50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경 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한 번의 치료로 치료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급성기의 치료,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평균적으로 한 3, 4주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 어깨의 가동성을 높여주는 치료가 마찬가지로 한 3, 4주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50견은 어깨를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깨를 좀 덜 쓰고 잘 이렇게 좀 관리를 하면 예방이 가능할까요? 네,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들에서 가장 정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평소 때 어깨를 조금씩 풀어주는 것들, 스트레칭하는 것들, 이 부분들 꼭 하셔야 되고요.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 쉬어주거나 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 이게 50견의 가장 큰 예방법이라고 보셔야 네. 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찜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찜질이 종류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일단 뜨거운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고 네. 뭐 소금 이런 것도 있고 네네. 뭐, 예, 찜질은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급성기의 통증이 가장 심할 때 네. 야간통이 아주 심하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다, 그리고 붓고 열난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냉찜질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종이 가라앉았을 때는 따뜻한 찜질 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소금 찜질들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겨울철 어깨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좀 접근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어깨를 좀 풀어주시기 네. 위해서는 평소에 이렇게 어깨 운동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관절을 좀 풀어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행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 무심콰이어 3회 정기 연주회 가족 그 이상의 감동이 청주 아트홀에서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청원 청소년 문화의 집 밥꿈 개관식이 청주시 청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2019년 9988 행복지킴이 한마당 행사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있습니다. 12회 신인음악회 그리고 제27회 내향음악회가 제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저녁 7시에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홍우표 취재팀장과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루겠습니다. 시장에 가자 이번 주에는 청주 원마루 시장을 찾습니다. 흥이 넘치고 흐르는 장보고 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시장 보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김장을 담그는 분들 많은데요. 근데 김장을 담그고 나서 남은 햇마늘 빻아서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는데 이게 또 맛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아주 싱싱하게 1년 내내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마늘을 껍질을 까지 않고요. 키친타올과 밀폐 용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네. 키친타올을 깔고 마늘을 다 하나하나 떼어서 깔고 다시 키친타올을 깔고 마늘을 넣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냉장 보관하시면 1년 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햇마늘 보관도 잘 해보시고 필요할 때 잘 써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